형사법입니다. 1번 죄형 법정주의 옳지 않은 것. 관습법은 형법의 해석에 보충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습법에 의하여 형법 규정의 적용을 확대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틀렸죠. 관습법이요. 관습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죠. 네. 당연히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죠. 형법은 시행령 시행 규칙도 없죠. 그냥 오직 형법만 있죠. 네. 형법에 규정이 돼야 됩니다. 허용될 수 없습니다. 가중하거나 확대하는 거를 관습법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경찰 간부가 이런 느낌인가요? 아하. 나머지는 다 맞다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처벌한다고 하여 형법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불소급의 원칙. 예. 판례 변경에 따라서 하는 거는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괜찮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맞고요.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을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네, 맞죠? 네.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죠. 네. 위임위법의 한계를 벗어나면 무효예요. 네. 행정법에서도 나오는 개념이죠. 형법, 행정법 똑같습니다.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되고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이렇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건 안 되죠. 확장해석 금지에 따라 유추익은 금지, 확장해석 금지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거 다 안 된다. 그리고 반대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그런 요건들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안 되죠. 결과적으로 피고인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를 구성하는 구성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위법성 조각, 책임 조각 사유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거나 이 양쪽 둘 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양면적으로 잘 이렇게 항상 떡튀순 하듯이 따라 나와야 됩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한국인 유학생 갑은 일본 지하철에서 남의 나라 가가지고 망신을 시키고 있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서 뭐 했답니다. 개정됐고요. 신법을 적용하도록 했답니다. 갑에 대해서는 형법 3조에 의하여 그 속인적 그거 적이죠. 속지주의, 속인주의 해가지고 특허 같은 경우는 속지주의가 적용되지만 형법은 속인주의, 속지주의가 다 적용되죠. 이런 식으로 법마다 약간 다르다는 거. 당연히 우리 형법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 가서 망신을 시키고 다니든 당연히 망신시켰으니까 처벌해야죠. 물론 그 나라에서도 처벌됩니다. 일본에서 이런 짓거리를 했으면 일본이 가만 놔둘까요? 네. 1번 맞고 법정형과 관련하여 국법이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이라면 적용되지만 아니라면 이거에 상관없이 전원합의체 판례죠. 네. 올해 2차 아니면 내년 2차 법행위든 법무사든 변호사든 어느 시험이든 무조건 출제됩니다. 갑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법이 시행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법이 시행된 경우 부진정소급이죠. 네. 완전히 완료가 된 다음에 이미 공소시효까지 끝났는데 그거를 소급하면 진정소급 입법이 돼서 하지 말라는 거고 불이익하니까. 근데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게 아니다. 괜찮다. 부진정소급은 괜찮다.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는 일종의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보안처분, 전자발찌, 갑에게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맞죠 이것도. 네. 보안처분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 지금 전자발찌가 처음 시행될 때 이미 그런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되는 그런 범죄로 깜빵에서 수감 중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전자발찌를 착용을 시켜야 되냐, 아니면 전자발찌 그 법률이 시행된 그 이후에 그 해당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강간 그런 거 있잖아요. 성폭법에 이제 그런 거 위반한 사람들, 하여튼 그런 사람들한테만 채울 거냐, 그게 문제가 됐는데 깜빵에서 이미 지금 복역 중인 사람들도 다 이거 해라. 보안 처분이니까 이건 소급표 금지랑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 전자발찌 다 채워라 이거죠. 3번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론이 지금 형법 총론이라 그런지 이론이 좀 나오네요. 합법칙적 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 이게 판례 입장이고요. 내용은
이론은 형법 강론까지 다 한 바퀴 돌고 나서 하는 걸 추천합니다. 네. 형법 초심자가 아직 뒤에 진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론 같은 걸 이렇게 자세하게 파고 있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면 다행인데 강사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뭐 책을 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이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객관식이든 2차 논술이든 뭐 이런 학설 모른다고 바로 탈락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상대적으로 중요한 게 훨씬 더 많으니까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훨씬 더 많으니까 이런 학설들은 이해가 되면 말고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냥 쿨하게 넘어가십시오. 형사소송법이 어느 정도 형사법이 다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튼 이거는 맞는 내용이었고요. 과실범에 있어서 행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객관적 기소기 인정된다? 아니죠. 이걸 살펴봐야죠. 이게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는지 어쩐지는 그걸 다 했을 때와 다 하지 않았을 때 그 의무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똑같다면 귀속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근데 의무를 다 할 때랑 안 다 할 때랑 만약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면은 그 의무를 다한 점이 그게 기속이 인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되고 4번 판례는 알고 있어야죠. 예, 이게 직접 충격한 거 아니어도 이렇게 갑자기 끼익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사람 넘어지게 했다. 그러면 그런 거 다 그 책임집니다. 네, 보험 접수하고 다 해줘야 돼요. 합의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도로교통 이런 거 뭐 교통사고 나봤거나 보험 처리해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뭐 사회생활 하면서 이래저래 이렇게 뭐 주변에서도 교통사고 많이 나니까 이게 한 번쯤 다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내용이기도 하고 판례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충격하지 않더라도 책임져야 된다. 급정거하거나 갑자기 보행자 앞에서 차가 그냥 과속으로 오다가 끽 멈춰가지고 보행자가 놀라서 자빠졌다. 그럼 책임져야 돼요. 그 정도로 하고 학설이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선장인 갑은 배가 기울어져 있고 안내방송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선했답니다. 네, 그 사건이죠. 네, 안타까운 사연. 이제 이게 벌써 지금이 2024년도니까 지금 이제 한 10년 지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국민적으로 너무 민감한 사항은 이렇게 그 시험 문제로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이렇게 객관식에도 뜨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2차 시험에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수험적으로 이렇게 좀 쓸만한 논점이 많은 판례거든요. 이게 그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죠. 이 선장한테. 선장이 그 승객들을 직접 죽인 게 아니죠. 하지만 선장은 말 그대로 선장이잖아요. 네, 배에서는 치안 경찰권과 이런 모든 권한을 다 선장한테 주기 때문에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독립된 지금 그 나라나 다름없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배가 항해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비행기와 배한테는 그 기장과 선장에게 특별한 권한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어떤 구호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구호 조치를 안 하고 배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본인만 빠져나오면 이 나머지 사람들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바다에서 다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혼자 이렇게 살아나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그런 논점들을 쓸만한 내용들이 꽤 이게 전원합의체 판례이기도 하고 꽤 길어가지고 이건 2차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논점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너무 이게 가슴 아픈 사연인데 이런 걸 문제 내기가 좀 그렇잖아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를 안 내고 있을 뿐이지 이게 수험적으로는 굉장히 가치 있는 판례다. 네, 이제 그 사망하신 분들의 그 안타까운 거와는 별개로 수험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준비해 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뭐 평가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죠.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돼야죠. 그래야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죠. 이 사안에서는 그 동등한 가치를 인정했죠. 그러니까 이 선장이 승객들을 직접 죽인 거나 다름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과 그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로 처벌하겠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그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판례 이게 2차 수험적으로도 중요한 판례라고 그랬죠. 그 여러 논점 중에 하나를 지금 답을 바꿔서 1번으로 이렇게 답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자기 의무는 뭐 이건 경우는 물론 조리상 기대는 경우도 당연히 인정된다. 그쵸?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봤을 때 그냥 사회상규 일반적 보편적 그 도덕관념, 사회적 보편 타당성, 그냥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3번 위 사안에서 갑이 선장이라 하더라도 그럴 의무가